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이털남입니다. 이털남 목요일 편은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가 방송됩니다. 오늘 새로운 뉴스는 뭐죠? 오늘의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는 이승숙 시민기자의 부끄러웠던 동생에게 엄마를 보냈습니다 입니다. 내세울 것 없는 남동생이 부끄러워 마흔이 넘도록 혼자 사는 동생에게 무심했던 한 누나의 회한을 들려드립니다.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의 특산품 사는 이야기가 팟캐스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두 남자와 한 여자가 직접 들려드립니다. 때론 웃음 짓게, 때론 눈물 짓게 만드는 이웃들의 사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준호 최규화 이은영의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격 시사타치 생활감성 수다쇼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줄여서 사이다 4월 첫 주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편집부 이준호입니다. 예, 저는 오마이뉴스 편집부 최규화입니다. 네, 오마이뉴스에서 디자인하는 이은영입니다. 네, 지금 저희 사무실 앞이 좀 난립니다. 지금 저희 상암동 앞에서 지금 네. 어벤져스 촬영하고 있죠. 네, 오늘 네, 오늘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아주 이거 너무 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주 개빡지셨군요. 혼내주고 싶었습니다. 아주. 혼내주고 싶었습니까? 아침에 좀 일찍 나왔어요. 네. 막힌다고 뭐 이렇게 회사에 공지사항도 네, 붙고 네. 뭐 버스 정류장도 다 바뀐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버스 타고 왔다가 일부러 지하철로 갈아타고 저기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걸어왔거든요. 네. 근데 회사 주변을 뺑뺑 돌면서 다 막아놓은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가지고 여기 가니까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고 저쪽에 가니까 저기도 막혀있고 그래서 거의 회사 주변을 이 360도 중에 한 270도쯤 돌아가지고 그렇죠. 보행 통로도 좀 예, 통제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려가다가 결국에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중간에 그 막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막 세팅하고 이러고 네. 있는데 그냥 중간에 지나왔어요. 오. 예, 진행요원이 막 그쪽 가시면 안 된다고 막 그러다가 네. 이 사람한테 지금 이 회사원들 출근길을 다 막아놓고 지금 아, 촬영 현장에 약간 소동이 있었군요. 네, 5분이면 될 길을 어벤져스가 20분 출동했을 정도. 것 같은데? 어벤져스 뭐 와도 뭐 거의 대한민국 법이 있는데 설마 토르가 망치로 저를 때리진 않겠죠. 저는 오다가 저 캡틴 아메리카 봤어요. 캡틴 네, 보셨어요? 트럭 뒤에서 네. 막 누구랑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캡틴 아메리카가. 영어로 얘기하고 있던가요? 아, 가까이는 못 가봤고 가까이 가면 왠지 막 헤이 유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쫓아낼 것 같아서 대역이에요? 아, 헐. 대역이었구나. 한국 사람 아니었을까요? 아니 외국 사람은 한국 확실했는데. 정두홍 무술 감독 이런 분들. 예. 대역이어서 그 좀 닮은 사람이었나 봐요. 아침 6시부터 통제했잖아요. 네. 제가 10시쯤 왔는데 지금 우리 녹화하는 시간 지금 3시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시간까지도 제가 좀 계속 틈틈이 봤거든요. 근데 별 진행 사항이 없고 계속 차들만 서 있어. 예. 저 사람들도 참 고생이에요. 나중에 영화 보면 저 차들 중에 몇 대는 막 뒤집어지고 터지고 뭐 그러겠죠. 그렇겠죠. 예, 뒷길에 그렇게 차가 많은 건 오늘 처음 봤어요, 네. 진짜. 네. 이거 통제를 뭐 하고 뭐 하는 거야 뭐 협조를 구한다고 했으니까 뭐 협조 뭐 해주겠는데 그러려면 뭐 이렇게 주변에 떡이라도 좀 돌리고 이거 한국 문화를 몰라요 이분들이. 원래 우리도 에어컨 놓고 저 이러면은 사람들은 햄버거를 좀 돌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래 윗집에 떡도 미리 좀 돌리고 좀 내일 하루 시끄러울 거다 이렇게 네. 하고 양해를 구하고 뭐 김치전이라도 좀 주고 이래야 되는데 네. 이 양반들은 다짜고짜 그냥 출근길을 막아놓고 그냥 그 최규하 씨 평소 표현대로 하자면 좀 근본이 없는 사람. 근본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외국인한테 네. 이거 한국에 왔으면 한국 문화를 배우고 왔어야 되는데. 펀더멘털이 없다고 해야겠네요. 시사회 티켓을 좀 뿌리거나 아니면 여기 건물 지하상가에 여기 뭐 상가들 식당들 이런 데 가서 뭐 토르가 망치 들고 가가지고 이 집 네. 떡집 맛있습니다 뭐 이런 사진도 좀 찍어주고 그래야 저희 흔쾌히 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참고 양해를 할 텐데. 좋은 네. 방법인데. 아무래도 이쯤에서 제가 강제로 셧다운을 시켜야겠어요. 안 그러면 계속 어벤져스 얘기하다가 날 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사 읽어볼 기사가요. 요즘 날이 좀 더워서 네. 예, 많이 더웠어요. 이게 봄이 아니죠, 이게 여름이죠. 완전. 초여름 날씨요. 20도까지 그래서 지난 겨울을 약간 그 좀 추위를 네. 좀 생각해 보면서 네. 지난 겨울을 배경으로 한 기사 하나 골랐죠? 예. 김장. 네. 김장에 김장. 대한 글입니다. 근데 뭐 소재는 김장이지만 네. 예, 김치를 먹자 뭐 그런 글은 아니고요. 제목이 부끄러웠던 동생에게 엄마를 보냈습니다. 입니다. 예, 이승숙 시민 기자님이 써주셨고요.
지난해 12월 11일에 오마이뉴스 지면을 통해서 독자 여러분을 만난 글입니다. 사실 이 글을 딱 제가 읽으려고 연습을 하면서 사실 그 사이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방송 준비를 해보자고 연습 녹음을 한 게 바로 이 글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몇 번이나 막 울컥울컥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도 자신이 굉장히 없습니다. 예. 원래 이게 울컥울컥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울컥울컥한 사람은 아니죠. 그냥 욱하기만 한 사람. 그렇지, 욱하는 사람인데 네. 컥이 됐네요. 컥이 예. 추가가 됐네. 한번 예. 차분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한창 드라마를 보는데 막내 동생에게 전화가 왔다. 추운데 식구들 모두 잘 지내느냐고 묻는 안부에 나도 동생의 안부를 물었다. 그러면서도 내 눈과 귀는 온통 텔레비전에 가 있었다. 요즘 한창 인기가 있는 드라마를 다시 보기로 시청 중이었고 돈까지 내고 보는 중이라 한 장면도 놓칠 수 없었다. 건성건성 대답하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동생의 말이 내 가슴을 파고 들어오는 게 아닌가. 누나가 한 김장이면 엄마 맛이 나겠죠? 그 말에 나도 모르게 텔레비전 볼륨을 줄였다. 동생은 이제야 누나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면서 늦은 시간에 전화한 이유를 에둘러서 설명했다.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사무실에 앉아 편히 돈 버는 게 아니라 몸을 놀려 일해서 먹고 사는 동생이 안쓰러웠기 때문이다. 늦은 밤까지 일하고 돌아왔을 동생이 그려졌다.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혼자 지낼 동생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이야기를 다른 쪽으로 옮겼다. 챙겨주지 못하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피하고 싶었나 보다. 막내 동생은 40이 넘었는데도 여태껏 혼자 산다. 엄마가 계셨다면 왜 그 나이가 되도록 혼자 살게 두었겠나. 퇴근을 해서라도 장가를 보냈을 터다. 적극적으로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그 나이까지 혼자 살고 있다. 누나와 형이 있지만 부모만 하겠는가. 모두 제 살기에 바빠서 혼자 있는 동생을 챙겨주지 못했다. 동생 역시 결혼에 별 생각이 없었던지라 그만 혼기를 놓쳐버렸다. 동생은 부모님이 40이 다 돼서 낳은 아들이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 돌아가신 어머니는 막내 동생을 특별히 사랑해서 늘 흐뭇한 눈길로 바라보곤 하셨다. 어머니는 사랑을 오래 못 주실 줄을 미리 알고 그리 예뻐하셨던 걸까? 동생은 어머니와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그때 언니와 나는 결혼을 해서 집을 떠나 있었고 내 바로 밑의 남동생은 군인이었다. 막내 동생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더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몇 달 뒤에 새어머니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동생은 아버지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터다. 막내는 세상이 싫고 미웠는지 자신을 파괴하며 살았다. 대학교에 합격했지만 가지 않았고 저 혼자 떠도는 삶을 살았다. 애들을 어느 정도 키우고 비로소 주변을 돌아보게 되자 혼자 지내는 동생이 보였다. 그러나 대학도 나오지 않고 노동자로 사는 동생이 그리 자랑스럽지가 않아서 남편과 시댁에 내세우지를 않았다. 동생이 잘났다면 왜 자랑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그때 내 눈에는 동생이 못나 보여서 남들에게 이야기하기가 꺼려졌다. 명절에 친정에 가서 동생을 만나도 잔소리나 했지 따뜻하게 품어주지 않았다. 정이 그리웠을 동생에게 왜 그리 냉정하게 대했을까? 혹시 내게 어떤 부담이 올까봐 지레 피했던 것 같기도 하고 남에게 내세울 만큼 잘나지 않은 동생이 창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언니는 맞이라서 그런지 역시 달랐다. 잔소리를 많이 했지만 그것은 모두 동생을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었다. 가끔 동생의 혼처를 물색해와서 선보기를 권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동생은 결혼할 생각이 없다며 자리를 피해버렸다. 가정을 가지고 편안히 안주하기를 바랐지만 동생은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언니의 잔소리는 나의 무관심과 대비되어 나를 부끄럽게 만들곤 했다. 가끔 동생을 생각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곧 그 생각을 털어냈다. 멀리 있는 동생보다 눈앞의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게 더 재미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며칠 전 문득 동생 생각이 났다. 김장을 했는데 맛이 꽤 괜찮았다. 올해 김장은 멸치젓국을 넣고 경상도식으로 담그자는 남편의 말을 따랐더니 꽤 먹을만 했다. 맛있는 게 생기면 나눠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지 누구에게 줄까 생각하다가 문득 막내 동생이 떠올랐다. 혼자인 동생은 김장김치를 얻어먹을 때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생에게 김장김치를 보내줄 테니 주소를 알려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김장을 어떻게 담갔느냐는 동생의 물음에 젓갈을 조금만 넣고 경상도식으로 담갔다고 말했다. 그러자 동생은 그러면 비리지 않겠네요 하며 누나가 담근 김치면 엄마 김치랑 비슷하겠죠 하는 게 아닌가. 비린 것을 즐겨 먹지 않았던 친정 식구들 식성을 뜻하는 말이었다. 친정아버지는 비린 것을 좋아하지 않아 우리 집 밥상에는 채소 반찬이 줄을 이뤘다. 생선도 비린내 나는 것은 들지 않았고 쇠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육류도 우리 집에서는 먹는 사람이 없었다. 할아버지를 위시해서 아버지와 삼촌들이 모두 육식을 하지 않으셨다. 김장김치 역시 젓갈을 넣지 않고 담갔다. 엄마가 한 김치랑 비슷하겠죠 라는 동생의 말에 순간 내 가슴 저 밑으로 찌르르 뭔가가 지나갔다. 동생의 입에서 엄마 소리가 나오자 나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다. 울컥 눈물이 솟아올랐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동생이 보였던 것이다. 동생은 누나인 나에게서 엄마를 찾는구나. 그동안 얼마나 엄마가 그리웠을까.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동생은 내게서 엄마를 찾는데 나는 이제야 그걸 깨달았으니 자책감과 미안함이 밀려왔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소리 죽여 울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귀 속으로 들어갔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났고 동생이 불쌍해서 귀가 멍멍해지도록 울었다. 김치통에 한가득 김장김치를 담고 따로 밑반찬도 챙겨서 동생에게 보냈다. 혹시라도 김치 국물이 새어나올까봐 단단히 밀봉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돼서 상자 겉에 테이프를 두르고 또 둘렀다. 그것이 동생을 향한 내 마음의 표현이었다. 이제야 누나 노릇을 한다. 엄마를 잃고 헤매었을 동생에게 비로소 엄마 노릇을 한다. 비록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지금이라도 동생을 생각할 수 있어서 기쁘다. 김치를 받고 동생은 엄마를 떠올렸을까? 엄마가 돌아가신 뒤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을 엄마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보지는 않았을까? 잠시라도 엄마가 동생에게 찾아와서 다정하게 지켜봐 주셨기를 빌어본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아, 마음이 참 먹먹하네요. 예, 엄마 생각나죠? 네, 엄마 생각납니다 진짜. 아, 어느 집이나 좀 어려운 형제가 하나씩 있어요. 네. 예.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고. 근데 부모가 제일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자식한테 좀이라도 좀 더 잘해주고 싶고 그렇죠. 아무래도. 잘 사는 자식은 좀 그렇고 해서 하는데 근데 부모가 없으면 아무래도 형제가 챙겨야 되는데 형제가 부모만 하지는 않거든요. 그죠? 이 글에서도 참 이 누나가 뒤늦게서야 네. 이 동생이 불쌍해가지고 막 우는 장면이 참 너무 가슴을 좀 먹먹하게 하네요. 네. 저희 누나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 글이네요. 그래요? 누나 둘이 있는데 네. 아니 또 이제 지금 저를 이렇게
막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운다고 해도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별로 불쌍하지는 않으니까. 아니, 근데 네. 지금은 제가 그래도 네. 뭐 이렇게 남들처럼은 어영부영 이렇게 쫓아가면서 살지만 네. 예전에는 저희 누나들도 저를 굉장히 좀 불쌍하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최규하 씨가 막내죠? 예, 막내요. 네. 누나 둘 있고 제가 막내. 동생에 대한 애틋함이 있어요. 저도 장녀인데 남동생 있고 저랑 둘인데요. 장녀라서 그런지 아무래도 좀 애틋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어머니가 만약에 안 계신다면 그 마음이 좀 더 크지 않았을까 공감이 좀 가네요. 저도 제가 막내고 위로 누나 둘이거든요. 어, 저랑 같으시네요. 같아요. 귀한 아들. 네, 귀한 아들. 우리 누나들이 저를 참 귀여워해요. 지금도 귀여워. 지금도요? 지금도 귀여워합니다. 터울이 얼마나 돼요? 아, 2살, 3살 차이 거의 비슷해요. 네. 근데 이제 누나는 저희 삼남매라고 하는데 이제 삼남매를 소개할 때 세자매라고 소개를 하죠. 네. 그만큼 막내도 저는 딸처럼? 누나들하고 이야기를 좀 어. 수다를 좀 잘 떨고 그래서 자 일단 네. 이 사실 되게 궁금해요. 이게 12월 기사거든요. 예. 근데 12월 기사인데 그 후에 동생이 김장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동생하고는 또 어떻게 됐는지 예. 좀 궁금해서 우선 동생분이 이 글을 보셨는지 참 궁금해요. 예 그것도 참 궁금하고 궁금한 게 많아서 우선 이승숙님과 전화 통화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승숙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글에서 보면 네. 그 동생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네, 그 남동생과는 몇 살 차이가 나나요? 제가 막내인데요. 저랑 8살 차이. 아, 8살 차이요? 네. 오, 동생이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대구 살아요. 대구요? 아, 멀리 계시네요. 최구하 씨 제 고향이 네. 그 대구 근처 경북 청도군이거든요. 아, 청도예요? 청도. 아, 그래서 대구 뭐 네, 멀지는 않고요. 아. 마음 심리적으로 멀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글에 나와 있는 그 김장 경상도식이라고 있는데 그 경상도식이 이제 대구식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강화도 와서 강화도 사니까 네. 강화도식으로 늘 담았거든요, 김장을. 네, 근데 경상도는 그 속을 많이 넣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네, 강화도는 뭐 무채랑 뭐 가시랑 할 좀 속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예, 경상도는 그런 걸 많이 넣지 않고 멸치도 좀 넣고 이렇게 좀 깔끔하게 담는 편인데 맞아요, 네. 맞아요. 원래, 원래 좀 그렇게 칼칼하게 그렇게 담았어요. 네. 경상도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네, 네, 옛날 어릴 때 먹던 그 생각 떠올려가지고 네. 아, 그렇군요. 네. 그 동생이 고등학교 다닐 때 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예. 아, 동생이 참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아 그때 동생은 대구에서 이제 고등학교 자취하면서 대구에서 혼자 지냈는데 아, 네. 그때도 동생분 혼자 계셨어요? 예, 집을 떠나가서 혼자 자취하고 있었는데 언니랑 저는 결혼해서 집을 떠나 있었고 또 제 바로 밑에 남동생은 또 그때 군인이었거든요. 군대 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저도 그때 지금 정도 나이가 되면은 이렇게 막 동생을 거두고 다 할 텐데 네. 저도 그때는 또 뭐 뭘 몰라가지고 우리가 네. 나이가 30살, 27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네. 제 나이가 네. 저도 그때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제 슬픔만 이렇게 뭐 알았지 동생을 생각하고 그러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세월 많이 지난데 생각해 보니까 네. 동생한테 참 미안하고 네.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 동생이 대학에 합격하고도 가지 않았을 때 네.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그런 것도 지금 그것도 잘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예. 제가 이제 아버지가 엄마 돌아가시고 한 석 달 정도 지난 뒤에 새로 재혼을 하셨거든요. 아, 새엄마가 네.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때는 아무도 뭐 아버지도 그런 상황이 처음이고 전부 다 모르기 때문에 주변에서 뭐 작은 아버지나 고모들이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저 혼자 못 계신다고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서둘러 가지고 이렇게 중시를 해서 저 엄마를 맞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동생은 저희는 떠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있고 또 이러니까 뭐 괜찮은데 동생은 아마 혼자 자취하면서 어린 또 고등학생이었고 이랬으니까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제 동생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이제 대학교 합격했을 때 그때는 새엄마 밑이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뭐 새엄마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아버지한테 뭐 안 좋게 말하고 그랬겠죠. 대학 뭐 자취하면 고등학교 자취하면은 용돈을 보내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셨겠죠.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동생이 대학을 안 갔어요. 합격하고도. 한창 그 좀 고등학생 시절에 이게 예민하던 시절에 좀 큰일을 예. 겪었으니까 뭐 심리적으로 막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신 모양이네요. 네. 예, 그랬나 봐요. 네, 기자님, 이 글에는 동생에게 김치를 보내는 것까지만 나와 있었는데 그 혹시 통화를 하셨는지 동생이 뭐라고 하셨는지 궁금해요. 이제 제가 택배로 보내고 네. 그러니까 뭐 경상도 사람들은 좀 이렇게 막 말 같은 거 말 많이 안 하거든요. 맞아요. 좀 약간 잘 무뚝뚝하죠. 표현 잘 안 하잖아요. 예, 그냥 네 마음 내가 말 안 해도 네가 내 마음 알지 그렇죠. 예. 이런 식이거든요. 네네. 잘 묻다. 뭐 그런 거. 예, 그 동생도 마찬가지로 또 제가 또 김치를 보냈다고 또 받았나 맛있더나 막 이렇게 물고 그러진 않고 네. 예, 나중에 이제 명절에 설에 가서 동생 만났을 때 네. 그래 김치 물만 하더나 이러니까 네. 동생이 뭐 걔한테 이러더라고요. 정말 경상도 사람들 답네요. 네, 그게 어느 정도의 애정 표현이에요? 공감 표현이? 그게 굉장히 잘 먹었다는 표현인가요? 그 정도가? 예, 그래 해도 다 알아들어요. 그 정도면 거의 김치 국물까지 다 싹싹 드셨다는 얘기예요. 너무 잘 거의. 먹었다는 표현이에요. 예, 뭘만 하더나 뭐 경상도 말로 물만 하더나 이러니까 네. 뭐 걔한테 물만 하더라 이러고 이 예. 예, 글이 이제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뉴스로 나갔잖아요. 예. 그 혹시 뭐 동생분이나 아니면은 다른 언니나 이렇게 다른 그 형제분들이 혹시 글을 보셨나요? 저희 동생은 제가 이제 노동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생활에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터넷 예를 들어서 그 컴퓨터를 앞에 두고 들여다보고 이런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나름 그래도 좀 배운 사람들이고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나 싶거든요. 살기에 바쁜 사람들은 이런 거 볼 시간도 없을 거예요. 인터넷하고 이런 거. 저 동생 같은 경우도 막내 같은 경우에도 사회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렇게 그런데도 제 생각에 컴퓨터랑 가까이 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런 글을 썼다고 이야기도 안 했고요. 네, 그냥 뭐 나중에 알게 되면 알겠지 뭐 이렇게 뭐 그냥 그러고 이제 친정 언니는 이제 저 오마이뉴스 이야기 하지 않았는데 언니가 그냥 우연히 봤나 봐요. 전에 글을 김장 이야기 이전에 그 전에 글을 봤나 봐요. 그래서 언니는 이제 인터넷 검색해서 제 글을 보니까 언니는 이 글을 보고는 이제 언니도 좀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 참 그 댓글에 보니까 이 글을 좀 막 울면서 읽었다는 댓글이 좀 있었어요. 네, 저희도 참 되게 뭉클했고, 네. 저도 쓰면서도 이렇게 단숨에 쓰는 데서도 뭐 울면서 썼어요. 이상하게. 그래요. 예. 그 김장김치 이후에 동생과의 관계는 어떤 좀 변화가 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워낙 고향이랑 멀리 떨어져 사니까 자주 가지는 못하거든요. 명절에나 가고 뭐 시댁에 갔다가 또 잠깐 친정에 잠깐 가서 얼굴 보고 오는 이 정도거든요. 또 부모님이 계시면은 두 분 다 살아 계시면은 하룻밤 자고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하룻밤 자고 오고 그랬는데 그렇죠. 몇 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실은 친정에 아무도 없거든요. 친정 동네는. 그러니까 동생들이 남동생 둘 다 대구 살고 있는데 그 명절에 가면 이제 작은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동생들도 다 가족을 거기서 모여서 얼굴 보고 이제 좀 놀다가 이제 밤에 올라오고 이런데 그런 뭐 자분자분한 이야기할 그런 그게 별로 없어요. 그냥 사촌 동생들이랑 뭐 제부들이랑 다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옥닥옥닥 이렇게 뭐 이야기하고 그 동생이랑 특별히 이야기하고 그런 건 없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가끔씩 여기 강화도 사니까 젓갈이라든가 인삼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생각나면은 동생들한테 보내거든요. 예. 이번에도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약사인데 네. 그 딸이 지지난주에 서울에 올라갔더니 딸이 이렇게 어머니 이거 왜 삼촌 드리세요 그러면서 영양제를 주더라고요. 아이고 착해라. 네. 예, 그래가지고 작은 애 삼촌아 큰 애 삼촌 다 드리세요 그러면서 영양제를 챙겨줘가지고 제가 동생들한테 택배를 보냈거든요. 딸한테 참 고마웠겠어요. 딸한테 진짜 고마웠어요. 네. 저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네. 챙겼으니까. 네, 뭐 그러면- 보니까 외삼촌이 좀 거칠해 보였나 봐요. 아 거칠해 보여서. 그 명절 때도 뵙고 이렇게 자분자분하게 말씀 나누실 여유가 없으셨다고 하는데 네.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네. 뭐 동생분이 이 방송을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짧게 그냥 한마디 안부라도 좀 여쭤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제 동생분에게. 막내한테요? 네. 예. 짧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아, 예. 누나가 있어도 생전 그냥 마음속에 담고는 더 담고 사는데 이렇게 특별히 챙기지 못해가 미안하고 누나가 말은 안 해도 항상 생각하고 있으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라 성훈아 누나가 너 맨날 생각한다 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제가 괜히 울려드렸네요. 네. 큰일 났네. 네. 아유, 이승숙 진짜 안 기자님. 했는데 눈물이 나오네요. 네. 저도 울컥하는데 지금. 네. 저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안에 동생에게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네네. 꼭 전하겠습니다. 네, 네, 시간 내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 기사를 보내주신 이승숙 기자님에게는 이름을 새긴 예쁜 컵을 드립니다. 아, 제가 좀 너무 좀 네. 먹먹해서 참 감정-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맞아서. 예, 저 동생도 없는데 왜 저는 왜 이렇게 울컥하죠? 오히려 네. 우리 같이 동생이기 때문에 네. 누나의 그 정이 다시 생각이 나서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요즘 진짜 나이를 이제 많이 먹지 않았지만은 네. 갈수록 이제 가족, 뭐 엄마, 뭐 이런 말들의 마음이 너무 많이 이렇게 출렁이는 걸 느껴요. 맞아요. 예. 네. 최근에 그 나이 든 얘기야. 나이 들었다는 그죠? 거야. 예. 이런 얘기하면 전부 이제 너도 이제 늙나보다 막 그래요. 네. 그래서 막 제가 눈물이 되게 없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를 참 좋아하고 이런 문학 네. 청년이지만 예, 감수성이 예민하고 여고성의 감수성, 예, 막 이런 그 사람이지만 네. 네. 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아요. 네. 근데 요즘 막 예능 프로 보다가도 네. 할머니 나오고 막 부모님 얘기 나오면 막 눈물이 울컥하더라고요. 지난 명절 때 네. 네. 그것도 혼자 보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하고 같이 어. 그 사남일녀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 연예인들 몇 명이 김구라랑 뭐 서장훈이랑 네. 김민종 뭐 이런 연예인 몇 명이 네. 저 좀 오지에 좀 이렇게 혼자 두 분이서만 사시는 이제 그 노 뭐 부분들 뭐 이런 거 찾아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자식 노릇하면서 이렇게 사는 네.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설날에 이제 차례 지내놓고 이제 세배하러 가려고 멍하게 이제 뭐 음복하면서 그거 보다가 네. 갑자기 갑자기 막 울컥. 예, 그 장면도 거기에 나오는 어르신이 네. 몰래 카메라를 해가지고 김문종을 속이는 아주 그 방송분에서 제일 재밌고 웃기는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에서 갑자기 막 울컥해가지고 저 혼자 몰래 막 자리를 피하고 막 그랬어. 왜 울컥했죠? 몰라 저는 막 요즘 어. TV에 그렇게 막 혼자 사는 어른들이라든가 음. 뭐 이렇게 자식들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어. 괜히 울컥해요. 근데 그 웃긴 거는 그거를 엄마 아버지랑 저랑 다 같이 보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다 웃는데 아, 아버지도 막 재밌다고 웃고 네. 계시는데 저 혼자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이상해졌어요. 그 이승숙 시민 기자님이 네. 그 김장을 네. 보낸 거는 참 잘한 방법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이렇게 어렵게 뭘 생각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불현듯 김장 담다가 생각이 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동생에게 보냈고 그 동생하고 통화하는 와중에 그 기나긴 옛날 그 회한이 다 이렇게 아. 올라온 거잖아요. 네. 아까 통화 내용도 들어보니까 막 글 쓰고 나서도 네. 많이 우셨고 또 이제 저희랑 인터뷰하실 때도 또 갑자기 이렇게 좀 복받치셨는데 네. 근데 이게 이제 계기가 돼서 아마 이 남매 간의 그 우애가 네. 좀 더 돈독해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여기서 제가 한 타치 들어가야 되나요? 그렇죠. 저희 팟캐스트 사이다는 네. 본격 시사 타치 생활 감성 수다 쇼를 지향하고 있죠. 예, 살짝 오늘 이 주제가 시사 타치하기 좀 어려운 주제라서 살짝 타치는 아니고 그냥 시사 웨이브 정도로 부드럽게 웨이브. 흐물흐물하게 오늘 좀 네네. 하나 들어갈 거예요. 그 오늘 좀 말이 좀 나오는데요. 그러네요. 그럼 오늘 웨이브. 저희 어머니가 보내주신 배즙을 먹어가지고 돼지 저희도 맞아요. 정말 잘 네. 먹었습니다. 맞아요. 그 저도 어머님 정말 잘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에도 기사에도 나왔는데 박스 테이프를 칭칭 감아서 박스를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그 네. 배즙 박스도 테이프를 칭칭 감아서 네. 규하라고 정성이- 크게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저도 정성이 잘 듬뿍 먹었습니다. 들어있는 네. 예전에 몇 번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필을 좀 했거든요. 아 너무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어제부터 예. 복용을 했더니. 오늘 혀가 아주 그냥 말랑말랑합니다. 네. 그 김장 문화, 예, 한국의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의 네. 인류 무형 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네. 작년 연말. 예.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네.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특히 기자들도 네. 기사를 쓰면서 김치와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됐다라는 식으로 기사가 많이 나갔었는데요. 네. 좀 잘못된 겁니다. 예,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은 김치는 빼고 김장 문화만 아 그렇군요. 등재가 됐습니다. 예. 저도 김치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그 어디 네. 이게 등재가 지난해 12월 달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지자체에서 굉장히 그런 행사를 많이 했어요. 김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네네. 등재 기념 맞아. 뭐 저도 그렇게 들었어. 온 네. 주민 화합 김장 한마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했는데 김치가 올라간 게 아니고요. 김장 문화.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이런 이유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장 문화는 한국의 일상생활에서 네. 세대를 거쳐 내려오며 한국인들에게 이웃 간의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네.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연대감과 정체성, 소속감을 증대시킨 중요한 유산이다. 예, 이런 이유로 한국의 김장 문화를 네. 인류 무형유산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아, 예, 참 그래서 자랑스럽네요. 갑자기 제가 이게 좀 뿌듯합니다. 세계에서 6번째입니다. 네. 예, 세계에서 6번째로 음식 문화로 유산에 등재가 됐고요. 네. 김치가 등재가 안 된 이유는 네. 유네스코는 상업화를 우려해서 음식 자체를 인류 유산으로 등재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리가 김치 앤드 김장 컬처를 올렸다가 네. 김치는 탈락하고 네. 김장 컬처만 유산으로 등재가 된 거죠. 예. 참 유네스코가 참 사려 깊네요. 그렇죠. 그 김장을 우리 같지가 않아요. 만들고 나누는 거에 주목을 했다는 게 그렇죠. 참 그러게 대단합니다. 문화를 유산으로 잡았다는. 그렇죠. 만약에 김치가 등재했으면은 바로 이제 우리 김치 공장들에는 바로 앞에 네. 유네스코 선정 뭐 이제 무슨 TV 선정 맛집 이런 것처럼 네. 다 붙겠죠. 김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승숙 기자님이 앞으로도 동생하고 자주 연락하고 네. 그래서 더는 자분자분하게. 잡은 그 사투리인가요? 네, 사투리 같지만 표준어입니다. 네.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성질이나 태도가 부드럽고 조용하여 찬찬한 모양. 예, 이게 뭐 우리가 좀 편하게 쓰는 말로는 뭐 차근차근, 뭐 조곤조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아무쪼록 이제 앞으로는 동생이 불쌍해서 네. 눈물 짓는 이런 날은 좀 사라지고 네. 동생하고 즐거운 기억만 네. 많이 쌓아가는 네. 그런 날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기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이털남.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본격 시사 타치 생활 감성 수다쇼 사이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은 최규하의 덤시입니다. 예, 덤시. 어느 순간부터 이 덤시라는 코너 앞에 최규하의 덤시라는 처음부터 그렇지 처음부터 않았나요?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아유 제가 늘 대본을 쓸 때는 그냥 덤시라고만 이렇게 쓰는데 그래요? 하여튼 뭐 저는 손해 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일 고맙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시도 엄청 많이 읽는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많이 읽진 않고요. 예전에 읽어놨던 거 하나씩 네. DB에서 꺼내 쓰고 있습니다. 아. 이번 주에 가져온 시는요. 네. 제목이 약간 좀 그런데요. 네. 젖이라는 시입니다. 네. 예, 도종환 시인. 네.
지금 이제 도정환 의원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네요. 예, 도정환 시인이 쓴 젖이라는 시입니다. 네. 예, 먼저 읽고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무너진 쓰촨성의 한 마을. 돌더미 밑에서 갓난아이 하나를 구해냈지요. 누구네 집 아이인지 부모 중 누구라도 살아남았는지 그런 걸 먼저 확인해야 하는 긴 절차를 향해 아이를 안고 달려가다 그녀는 벽돌과 시멘트 더미 위에 앉아서 제가 뽀얗게 내려앉은 제복 위옷 단추를 하나하나 끌었지요. 천막 사이를 돌며 의사를 찾거나 물 가진 사람 없어요 소리치기 전에 그녀는 젖을 꺼내 아이에게 물렸지요. 놀람과 두려움과 굶주림으로 컥컥 막히는 식도, 억눌린 어린 뼈와 상처 사이를 비집고 나오다 끊어지곤 하는 울음을 무엇으로 달래야 하는지 그녀는 더 생각하지 않았지요. 먼지 묻은 땀방울인지 눈물인지 젖을 빠는 아이의 이마에 똑똑 떨어졌지요. 가슴을 다 내놓고 폐허 위에 앉아 그녀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동안 여진도 요동을 멈추고 우주도 숨을 쉬지 않은 채 잠시 그대로 있었죠. 아직 살아있는 모든 아이의 어머니인 그녀. 감동의 순간이네요. 예. 그 그림이 지진의- 쫙 그려지죠. 네, 네, 그 그려집니다. 순간에도 아이에게 젖을 예. 물린 어머니. 이게 그냥 제목만 보고 조금 야한 욕심으로 이 시를 접했다가 네. 예. 그런 시가 아닌 걸 가지고 네.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네. 시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3시에서 5시 사이라는 시집이고요. 네. 2011년에 창비에서 나온 시집 가운데 하나를 골라봤습니다. 이 제목이 근데 뭘 뜻하나요? 그 쓰촨성 지진이 일어났던 그 시간대인가 보죠? 그렇죠. 예. 음. 지금 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쓰촨성 대지진 대지진이었죠. 때문에 예. 벌써 2008년의 일이죠. 그 돌아가신 분이 한 7만 명 가까이 되는 큰 지진이었는데요. 그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예, 쓰촨성 장요현의 여경인 장샤오지안, 장샤오지안 이 성함이 이렇게 됩니다. 이분이 고아에게 젖을 먹이는 모습이 그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이 중국의 일약 스타가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분의 모습이 이 조각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중국에서는 거의 영웅처럼 떠올랐다고 합니다. 예, 이 실화를 바탕으로 이제 시를 도정환 시인이 시를 쓰신 거고요. 이 그림 자체가 딱 이 오늘 읽었던 이승숙 시민 기자의 네. 글과 딱 와닿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예, 이야기. 바로 네. 모성, 네. 예, 모성. 이게 어린 아이를 하나 구조를 해서 네. 이제 뭐 이 물을 주세요. 뭐 부모가 누굽니까? 뭐 네. 이걸 확인하고 이러기 전에 네. 이 아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네. 어머니이기 때문에. 음. 예, 그래서 그 폐허의 틈에서 이제 가슴을 내리고 젖을 물린 다음에 네. 그 순간 그 모성이 이 한 생명을 이제 딱 품어 안는 그 순간을 네. 이 시인은 여진도 요동을 멈추고 우주도 숨을 쉬지 않는 순간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순간의 감동을.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저처럼 야한 욕심을 가지고 이 시를 읽기 시작한 분들에게 네. 아주 끝없는 부끄러움을 던져주면서 이제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모성의 크기를 참 네. 느끼게 해주는 감동적인 시 같았어요. 예. 이 비단 꼭 모성뿐만이 아니라 네. 저는 이 여성성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 예전에 제가 그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 아시죠? 아 예. 황수관 박사 신바람. 예전에 신바람 어. 그 20대 후반 때 그 황수관 박사 강의를 한번 들어봤는데 네. 황수관 박사가 그러더라고요. 이 부인이랑 같이 어디를 가는데 이 부인은 그때 어떤 광경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광경을 보고 막 이렇게 우는 거였어요. 황수관 박사는 이 여기서 왜 이렇게 우냐고 네. 막 그랬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어. 근데 그때 느낀 게 그거였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감정 표현, 감정 표현과 이 감성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네.
슬플 때, 네. 기쁠 때 이런 표현들 잘하고 또 표현만 잘할 뿐만이 아니라 뭔가 안타까우면 가서 돕고 뭐 바로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근데 네. 남자들은 마음이 좀 있다 하더라도 자 이렇게 주저주저하거나 또 실제로 감정 표현도 잘 못하고 그런다고 하면서 황송한 박사 말이 오래 살려면 네. 여자들처럼 해야 된다. 이 얘기했던 게 참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순간의 감정 표현에 예, 예. 충실해라. 예. 근데 지금 이 시를 읽으면서 네. 꼭 엄마로서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본능적으로 보듬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게 하나의 좀 여성성인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이분의 시집을 좀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고두미 마을에서 접시꽃 당신, 뭐 유명한 시집이죠. 유명하죠. 사람의 마을에 꽃이 진다, 부드러운 직선, 슬픔의 뿌리 뭐 등 아주 많은 시집들이 있습니다. 네. 예, 뭐 이분 지금은 비례대표 의원님이시지만 뭐 네. 지방선거 이번에 나오시는 건 아니니까 뭐 이 정도 네. 홍보는 해도 되겠죠? 괜찮겠죠? 네. 예, 많이 시집도 많이 사보시십시오 좀. 네. 자, 다음은 청취자 퀴즈입니다. 이번 주 청취자 퀴즈는요. 글쓴이는 김장을 어떻게 담갔느냐는 동생의 물음에 젓갈을 조금만 넣고 삐리리 식으로 담갔다고 말했습니다. 삐리리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1. 여의도 2. 서른도 3. 알프레도 4. 경상도 5. 네아르나도 5번 약간 저 네이티브 발음으로 다시 한번 다시 드릴게요. 한번 예,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하셔야죠. 네. 내 알을 낳아도 이렇게 하셔야죠. 네. 실제로 그래가지고 최근에 아이를 낳은 건가요? 낳아주더라고요. 예. 네. 정답을 아시는 분께서는 방송이 끝난 후에 페이스북 이털남 페이지 오늘 방송분에 댓글로 정답 남겨주시면 됩니다. 주소는요. www.facebook.com/이털남 스펠링 ETULNAM입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을 추첨해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예, 정말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선물도 저희가 팡팡 드립니다. 네. 선물 정말 들었죠? 네, 팡팡이라고 할 만한 선물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오마이북에 책을 보내드렸었죠. 이번 주부터는 연극 티켓을 또 추가로 해서 보내드리는데요. 책은 오마이북에서 펴낸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12명의 세상을 바꾸는 글쓰기 나는 시민기자다를 똑같이 나는 시민기자다. 네. 네. 이 책을 똑같이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추가된 연극 티켓은 기주봉, 정재진, 주진모 출연의 최고의 문제작 연극 관객모독. 관객모독. 네네. 아, 이거 굉장히 유명한 유명하죠. 네. 예. 이 관람권 2장을 이게 저희가 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30년 오랫동안 됐어요. 해온 연극이죠. 유명한 연극인데 예, 몇 장 준다고요? 관람권 2장 두 장?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남겨주실 때 꼭 네. 어떤 상품을 원하시는지도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네. 원하시는 상품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연극이 서울 대학로에서 예, 대학로 아트윌 시어터 2관에서 영어에 공연 중입니다. 이게 일단 연극을- 당첨되시면 네.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로. 지난주 청취자 퀴즈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난주 정답은 2번 쫀쫀한 직원이네였습니다. 정답을 응모하신 분 중에 정답자는 최근에 본인이 다니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있었던 경험담을 남겨주신 분인데요. 김미영님입니다. 서툰 알바생에게 막대하는 아주머니 때문에 너무 화가 났다며 공감 가는 이야기를 남겨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네. 네, 저 혼자만 박수 치네요. 네. 저도. 자, 확실히 이 청취자 네. 퀴즈 네. 정답이 당첨이 되시려면 네. 그냥 정답만 남겨주지 마시고 아, 그렇죠. 조금 이렇게 청취 소감이라든가 네. 아니면 자기가 겪은 이야기들 같은 거 좀 곁들여 주시면 네. 훨씬 더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네. 저희가 방송을 진행해 보니까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저도 가끔 라디오에다가 이런 거 응모 같은 거 보냈는데 네. 정말 딱 정답만 보낸 거 짧게. 안 돼. 예. 그죠? 네. 뭔가 좀 이렇게 사연을 남겨야 돼요. 본인 그 정답이 에피소드 같이. 틀렸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신가요? 전혀 안 해봤습니다. 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자, 이 방송은 10만인 클럽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02-733-5505로 전화 주신 후 내선 번호 274번을 누르시면 담당자와 연결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오마이뉴스에 보내는 사는 이야기 기사가 없으면 이 방송도 없습니다. 오마이뉴스에 들어와 기자회원에 가입한 후 글을 올리면 됩니다. 이털남 시즌3 목요일 순서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4월 첫 주 방송 이것으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준호, 최규화, 이은영, 제작의 강현준이었습니다. 본격 시사타치 생활감성 수다쇼 사이다는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다음에 만나요.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